라임 사건, 라임 펀드 사건, 네.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이 사람이 라임 사건을 일으켜갖고 그때가 2017년인가 되는데 1조 6천억, 여기서 4천 명의 피해자가 지금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2020년에 구속이 됐는데 그 후로 또 보석을 어떻게 또 해줬어요. 바로 2021년 7월에 이렇게 엄청난, 이거야말로 천문학적 민생 사건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보석 후에 11일 날 이게 도주해버린 거 아닙니까? 전자 발찌를 끊고 사라져버리고 아마 중국으로 밀항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김봉현 예. 라임 사건요. 예. 도망간 거는 이게 저는 먼저 판사하고 변호사 이름을 또 하나씩 안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판사인데 결국 풀어주고 영장도 기각시키고 계속 보석 취소도 안 하고 해준 이제 그 판사가 남부지법이죠. 홍진표. 아, 홍진표. 야. 홍진표 부장판사. 연수는 이제 29기고요. 예. 서울 용문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하고 이제 고대법대 나왔어요. 예. 29기. 예. 한동호가 27기니까 예. 29기.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 그 다음에 그 김봉현의 여러 변호사가 있죠. 예. 원래는 이제 LKB라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잘 나간 게 LKB입니다. 네, 맞아요. LKB.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세 팀을 샀어요. 세 팀을 사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 중에 위현석 예. 변호사. 예. 법무법이 위입니다. 자기가 위시니까. 예. 예. 이 위현석은 2012년에 그 중앙지법에 영장을 전담하던 판사였어요. 근데 옷 벗고 나간 정관 변호사죠. 근데 위헌석이고 어디로 오냐? 위헌석인데 그 서울 용문고등학교. 그 다음에 판사하고 부장판사하고 똑같네요. 이게 문제죠. 결국에 영장 전담 판사 홍진표, 그 다음에 김봉현의 변호사 위헌석, 둘이 가게 서울 용문고등학교 동문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둘 다 영장 담당 판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2012년에 중앙지법에 같이 근무했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각을. 검찰에서는 완전히 증거를 다 첩보를 수집했잖아. 예. 밀항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거. 다 이게 교도소에서 모의한 거까지 다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다못해 그 핸드폰 통화했잖아요. 예. 대포폰. 예. 이런 것까지 영장을 다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이게 법원이 공범이다. 저는 법원이 도망가는데 공범이다. 이 정도면 이게 풀어주도록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판사가 있습니까? 영장도 기각을 했고 통신영장 대법원, 그리고 이 9월에도 그 350명에 대해서 9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또 있었더고 뭐 이 사람은 뭐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면 그때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기각해버리고 10월에도 또 35억을 횡령한 게 또 나왔는데 그것도 기각해버리고 거기다가 이 보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검찰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김명수 사법부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김봉회가 이번에 도망간 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 옛날에도 이게 그 1,000억 정도 횡령 혐의로 이 사람이 이게 그 수원 여객 버스 회사를 했거든요. 네. 옛날에도 이게 그 영장 청구가 될 때 그때도 이게 5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힌 사람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때 5개월 동안 이게 도피하면서요. 예. 이동할 때마다 이게 택시를 몇 번 갈아타고 그때 딱 부산에서 체포 직전에 부산에서 도망가려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가 안 떠가 실패가 잡힌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배가 떴으면 밀항했지. 예. 이래가지고 이게 잡혔는데 김봉현이가 도망 다니면서 이게 돈다발을 60억 있잖아. 60억이 돈다발 들고 도망 다니니까 자기 허리가 다쳤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무게가 엄청나대요. 뭐 120kg인가 되더라고요. 120kg. 그 돌을 60억을 5만 원짜리로
가방에다 뭐 들고 제가 다니고. 보기에 천억 횡령부터 사기만 혐의가 엄청난데 그리고 이게 5개월 동안 도망다니다 잡혔는데 이런 자를 이게 보석하고 그리고 이게 또 추가 혐의가 있는데 영장도 청구 발부 안 하고 네. 무엇보다 이게 검찰이 도망갈 증거가 있는데 아니 핸드폰 통신 감청을 왜 못하게 합니까? 자, 이거 희한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이런 판사를 그대로 두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홍준표 판사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김봉현을 비용하는 세력이 많다 봐요. 김봉현을 이게 그때 김봉현이가 입 열면 다칠 사람 많아요. 옛날에 우리 그 광주시장 강기정이 권기정이 청와대에 정부 돈 수석 줬다고 했잖아요. 5천만 원 줬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허지부지 돼 있잖아요. 예. 갑자기. 그다음에 기동민이 그거는 또 법사위 간사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동민에게 자기는 양복 받아가 인정했잖아. 예. 와 양복만 받을 때 양복 안에 안주머니 드는 걸 빼버리고 아니, 양복만 이렇게 받았다는 거야. 기동민가. 선거 때 만나가지고 양복만 주고 돈을 안 줬겠습니까? 양복 속에 봉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양복만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니 이게 그 권순일이가 김만배가 들어갈 때 비타500 박스 가니까 나게 비타500만 받았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요. 양복만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저는 이런 게 여권 실세 기동민 뭐 강기정 한두 명이 아니잖아. 이 자들이 비호한 거 하나 있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동민이는 법사위에 가서 검찰이나 이 법원을 관장한 데가 법사위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민주당 간사예요. 자기 사건도 있고 거기 가서 또 김봉현이를 비호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라임 사건에 예.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이게 몇 명이냐고요. 피해자가 이게 몇천 명이잖아요. 네. 피해 금액이 1조 6 얼마냐고요. 1조 6천억, 그러니까 4천 명이 지금 아니 이 피해자. 피해자나 이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예. 이 김봉희를 이렇게 했다가 이게 마지막 특히 마지막 선고 때는요. 자기도 이게 중형이 예상되잖아요. 자기가 봐도 이게 20, 30년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라도 도망가지. 그럼 이게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이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 하수인이 이종필 부사장이 지금 10몇 년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저는 근본적인 책임은 이게 또 김명수로 가는 거죠. 결국에 김명수가 법원장하고 영장 전담은 전부 이게 김명수가 임명한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중앙하고 남부, 그다음에 수원 이런 데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한 데는 이게 다 김명수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김명수가 좀 쫄아가지고 요즘은 영장 발부 좀 되기는 하는데 예.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명수를 그냥 두고 이게 용서하면 안 됩니다. 김명수 혐의가 많잖아요. 예. 이걸 빨리 저는 기소하거나 소환해서 김명수를 이게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수 사법부, 뭐 우리 서 변호사님들 이야기한 대로 지태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김봉현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홍준표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미향 사건도 기소된 지가 언제입니까?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1심 결론도 안 났죠. 조국 사건 지금도 계속 1심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 울산시장 송철호는 문재인 친구 아니 4년 다 시장 해먹고 그리고 지난 6일 지방선거 때는 출마까지 했지 않습니까? 재출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김태우 수사관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예. 아니 폭로를 한 양심적으로 공익신고한 김태우 수사관, 네. 김태훈에게 완전히 대법원에 가 있다니까요. 김태훈에게 빨리빨리 재판해가지고 그 진짜 이게 제도 안 되는 걸 집행유예 만들어가지고 구청장, 강서구청장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김태우는 대법원에 가 있고 김태우가 폭로한 예. 우리 부산의 그 부시장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있잖아요. 예. 그때 그 반부패 비서관이 박형철이죠. 지금 이게 유재수나 박형철이는 1심 구형제했다니까? 그러니까요. 1심 이게 선고도 안 했어요. 아니, 김태호는 대법원에 가 있고, 참.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뭐 사법부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다 밀린다면 그나마 이게 이해를 하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이게 모든 권력 비리 사건만 재판을 지연하고, 오히려 이게 반대 사건은 신속하게 하고, 이렇잖아요. 김태훈은 대법원 가 있고. 아, 윤미향이 사건은 지금 뭐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1심도 안 끝났다는 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4년 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미향이가 지금도 국회의원 하면서 뭐 미군 훈련한다고 개 난리 치가지고 예. 야, 정말 비행기 이게 뜨지 말라고 그 SNS에 올렸다가 하도 욕 먹으니까 내렸다고 그러대요. 지금 이게 제일 나쁜 게 윤미향이하고 김원웅. 예. 반대 김원웅 씨는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김원웅 씨는 이게 돌아가셨죠, 암으로. 예. 지금 이게 윤미향이 남았잖아요. 예.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배치 떼야 된다. 아니 윤미향이나 김의겸이나 황운하나 정말 이게 김용민이나 김남국이나 이게 부끄럽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배치 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 사건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뭐 9월까지인가 임기인데 아니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으면은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넘기기 전에 그것 말고도 지금 김명수 사건은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짓말 김명수 말고도 뭐 관사 재테크다 뭐다 해갖고 그런 거 정말 대법원장으로서는 그 하나만 있어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양식 있는 대법원장이라면 바로 그만두는데 끝까지 지금 버티려고 하는 것 같대요. 야, 지금 이게 뭐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법조만 제가 법조인이니까 예. 법조만 보면 이게 그 최악의 인물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최악의 대통령이 문재인이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도 제가 이게 법조 경력 30년에 최악의 대법원장이 김명수고요. 예. 그다음에 최악의 법무부 장관은 3명이 공동일입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누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최악의 법무부 장관은 3명이 공동수상이고, 예.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거이고,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 있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이게 그 오염된 물 있잖아. 대동고, 예. 김오수, 예. 이런 자들. 이것도 이게 최악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라임 사건, 김봉현의 그런 토지를 방조한 사람, 이런 판사에 대해서는 김명수가 그런 거 하나 그냥 파면 팍 시키고 그러면 살아날 텐데 그럴 리는 없겠죠. 예. 사법부가 살아야 우리 민주주의가 살고 법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할 텐데 갈수록 이 김명수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